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동안 정말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요. 엄마의 장례식 일주기, 엄마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야 알 것 같아요. 엄마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고,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엄마의 낡은 공책을 펼쳤어요. 그 속에서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엄마의 손글씨였어요.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내 통장에 남은 돈은 아이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 그 메모를 읽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평생 돈이 없다며 늘 미안해했지만 그건 그저 말일 뿐이었어요. 엄마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엄마의 다른 모습, 그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어요. 매달 3만 원씩 누군가에게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한 푼도 빠짐없이 통장에 적힌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강릉, 부산, 서울 모두 다른 사람들 이름이었어요. 소년가장, 보호시설 학생, 독거노인들. 엄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왜 엄마는 이렇게까지 몰래 남을 돕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통장을 보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건 엄마의 비밀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이제야 알아요. 그 3만 원이 얼마나 큰 마음이었는지.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못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거겠죠. 엄마는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의 이름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제가 더 이상 엄마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감동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냈는지는 잘 몰랐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수많은 사람의 돈을 관리하면서도 정작 우리 집 통장엔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퇴근이 늦었어요. 창구 마감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는데 저는 홀로 남아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일상은 늘 반복이었어요. 고객의 입금, 출금, 상담, 그리고 무표정한 퇴근. 그런데 그날따라 가방 속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퇴근 후엔 엄마 제삿날 준비를 하러 집에 가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엔 낡은 제사상 준비물이 놓여 있었어요. 냄비 안에는 식은 미역국, 옆에는 엄마 사진이 걸려 있었죠. 엄마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생전에 쓰던 서랍을 정리하려다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표지는 바랬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어요. 공책을 펼치니 낯익은 글씨체가 보였어요.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단정한 문장 하나하나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 밑에는 날짜와 금액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2010년 5월 송금 3만 원. 2010년 6월 송금 3만 원.
무언가 이상했어요. 엄마는 늘 돈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꼬박꼬박 누군가에게 돈을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통장을 꺼냈어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조회했죠. 거기엔 낯선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김진우, 이은영, 박기호 모두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일정한 금액, 3만 원이 반복되고 있었죠. 자동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매달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금액의 의미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엄마가 저 몰래 뭘 한 걸까? 혹시 빚이라도 있었던 걸까 생각했죠. 하지만 수치인 이름들 옆에 적힌 메모를 보고 저는 멈췄어요. 소년가장, 보호시설 학생, 독거노인. 엄마가 남의 이름에 그런 표시를 해둘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공책을 품에 안고 누워서 엄마의 글씨를 천천히 따라 읽었어요. 내 통장에 남은 돈은 아이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렇게 써두셨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어요. 은행원이자 딸인 제가 몰랐던 엄마의 삶이 그 문장 안에 다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엄마. 그런데 저는 엄마에게 늘 돈이 없다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했었죠.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엄마는 그때도 미소 지으면서 괜찮다고 했었는데, 그날 이후 저는 엄마의 거래 내역을 전부 인쇄했어요. 수백 장의 거래 명세서가 프린터에서 쏟아져 나왔죠. 매달 빠짐없이 3만 원, 정확히 10년 동안. 그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의 흔적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에 근무하며 수많은 고객의 흔적을 봐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내역은 처음이었어요. 엄마의 통장은 단순한 거래 기록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일기였어요. 공책 속에서 흘러나온 엄마의 손글씨가 마치 제 손을 잡는 듯 했어요. 그 따뜻함이 손끝에 남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도 저는 노트북 앞에서 떠날 수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작은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듯 제 눈물도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왜 이런 걸 숨겼을까? 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엄마는 보여주기 위해 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엄마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 단순한 마음이 제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엄마의 공책 위에 손을 얹고 약속했어요. 엄마의 뜻을 찾아보겠다고요. 그 약속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의 공책을 덮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공책 한 권이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할 줄은 몰랐어요. 잔잔하게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 사이로 머릿속이 뒤섞였어요. 도대체 엄마는 왜 누구에게 매달 3만 원씩 보낸 걸까? 평생 돈 없다고 하던 엄마였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난 걸까? 단지 기부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빚이라도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온통 엄마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은행에서도,
퇴근길 버스에서도 집에 돌아와 밥을 먹을 때도요. 엄마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미정아, 나는 그냥 누군가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며칠 뒤 저는 엄마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10년 동안 이어진 자동이체 내역, 그 시작점이 궁금했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아 자료를 요청하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기록이라며 시간을 달라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겨울 오후의 햇살이 은행 유리창 너머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엄마가 걸어가던 골목길이 떠올랐어요. 작은 마트, 단골 빵집,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던 그 헝겊 가방까지 내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이상하게 먹먹했어요. 자료를 받아들고 나니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강릉 솔밭동, 서울 은하복지센터, 인천 푸른드료양원. 모두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었어요. 엄마의 세상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었던 거예요. 통장에는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 마음이 종이 위에서 조용히 숨 쉬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분명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왠지 자랑스러웠어요. 퇴근 후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명세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낯선 이름들과 주소들이 제 눈앞에서 하나의 지도처럼 엮였어요. 지도 위에서 손가락이 멈춘 곳, 강릉. 엄마의 첫 송금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하필이면 바다 쪽이라니 엄마다운 선택 같았어요. 엄마는 늘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바다는 마음이 큰 사람만이 좋아할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때의 목소리가 귓가에 그대로 살아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어요. 은행 동료들에게는 조용히 연차를 냈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평소보다 단호해 보였어요. 운전대를 잡고 내비게이션에 강릉을 찍었어요. 출발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어쩐지 새로웠어요. 엄마가 지나갔을지도 모를 길 위를 달린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 길의 끝에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남긴 3만 원의 길을 따라 나섰어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도로 위의 빛과 음악 그리고 엄마의 기억이 하나로 엮였어요. 엄마가 이 음악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는 기분이었어요. 엄마의 따뜻함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차가 강릉 시내로 들어설 즈음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바다 쪽에서 붉은 빛이 번졌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엄마가 늘 그랬듯 저는 바다를 마주보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엄마의 향기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건 환상 같았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엄마가 제 옆에 함께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이 여정은 단지 기부 내역을 쫓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다시 만나는 길이라는 걸요.
며칠 동안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통장 속 송금 내역을 따라가다 보니 첫 번째로 적힌 주소가 강릉 영곡동 214-7이었어요. 그곳이 마음에 계속 걸려서 결국 차를 몰고 떠났어요. 10월의 강릉은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창문을 내리고 달리다 보니 엄마와 함께 여행했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그땐 제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엄마는 고속버스 안에서도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곤 했죠. 그 수첩이 바로 지금 제 손에 들린 그 공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그 한 줄이 마음을 계속 파고들었어요. 아마 엄마는 그 말을 제게 직접 하고 싶었겠죠.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영곡동 214-7이라는 번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자 오래된 골목길이 나타났어요. 길가에 놓인 자전거와 낮은 담벼락, 낡은 창문에 걸린 하얀 커튼. 그 모든 풍경이 이상하게도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여기가 맞을까? 하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고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살짝 열렸어요.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어요. 혹시 김순자 어머니 따님이세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덕분에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안은 오래됐지만 군더더기 없이 깨끗했어요. 벽에는 액자에 담긴 졸업장과 감사장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그 봉투 위에는 엄마의 글씨체로 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께서 매달 3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 돈으로 학교 다니고 등록금 냈어요. 졸업식 날 편지를 쓰려 했는데 이미 연락이 닿지 않더군요. 그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어요. 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삼켰어요. 엄마의 글씨가 담긴 봉투를 바라보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손끝이 떨려서 봉투를 열지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부모 같은 분이셨어요. 그분의 도움 덕분에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가리켰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초등학생 시절의 그 남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엄마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느껴진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엄마가 나보다 먼저 세상에 준 사랑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이 닿았네요. 집을 나서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오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현수야,
세상은 널 버리지 않았단다. 누군가 너를 믿고 있단다. 엄마의 글씨였어요. 그 글을 읽는데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 따뜻한 손이 아직 여기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강릉의 바다가 보였어요. 해가 지는 바다 위로 붉은 빛이 길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엄마의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거기엔 다른 송금 내역들이 더 적혀 있었어요. 서울 한빛보육센터, 충주 소망요양원, 익산 다솜장학회. 엄마의 손길이 닿은 곳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나는 그 흔적을 전부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노트 위에 작게 적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누군가의 손자가 될게요.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째예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강릉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보여준 감사장,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엄마의 이름이 적힌 기부자 명단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은행 창구에 앉아 고객들의 얼굴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다 엄마가 도와준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엄마가 매달 보냈던 돈의 흔적을 모두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퇴근 후 나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엄마의 통장을 꺼냈어요. 1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빠져나간 3만 원. 그중 두 번째 송금 내역엔 서울 사랑나눔복지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소를 검색하자 오래된 건물 사진이 떴어요. 다음 날 나는 반차를 내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복지센터는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마당엔 노란 국화가 피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한쪽 벽에는 어린아이들의 그림과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내게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보여줬어요. 직원은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김순자님요. 그분 덕분에 우리 시설이 초기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직원은 나를 안내하며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찍혀 있었어요. 나는 숨이 멎은 듯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엄마가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이의 작은 손이 꼭 잡혀 있었고 그 표정엔 부드러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복지센터의 구석, 낡은 캐비닛 위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게 건넸어요. 김순자님께서 마지막에 두고 가신 봉투예요. 혹시 따님이시라면 이걸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엄마와 어린 나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커진단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동안 나는 엄마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아요. 돈 없다, 힘들다 하면서도 엄마는 언제나 누군가를 돕고 있었어요.
복지센터를 나서는데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햇살에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바람에 실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미정아, 엄마 괜찮아. 너도 이제 다른 사람 도와줘.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복지센터의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화면 속 엄마의 얼굴은 낯설 만큼 젊었지만 그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그 미소는 늘 나를 지켜보던 엄마의 미소였어요. 창문 밖에 스치는 불빛들이 눈부셔서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떠난 이후의 세상에서 조금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며칠 동안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엄마의 통장과 메모를 펼쳐볼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엄마는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나한테는 그 사실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밤이 깊은 시간 거실에 앉아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형광등 대신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메모를 넘겼어요. 종이 끝부분이 손끝에서 바스락거릴 때 낡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봉투 위에는 미정이 이름으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름을 본 순간 숨이 멎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종이와 함께 오래된 은행 전표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보내는 사람 김순자, 입금인 윤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내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내 이름을 썼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엄마,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속으로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딸이 나보다 더 따뜻한 세상을 보길 바라며.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나를 통해 세상과 이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통장 속 숫자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엄마는 내 이름으로 보낸 걸까? 왜 몰래 나에게 숨기듯이 그런 일을 한 걸까? 그 이유를 알아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송금 내역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서울 양천구의 한 복지센터였어요. 서울 성심복지센터.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아직도 운영 중이었어요. 퇴근 후 바로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복지센터는 오래된 3층 건물이었어요. 입구벽에는 누렇게 바랜 표지판이 걸려 있었어요. 성심복지센터 나눔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한쪽 벽에 수많은 감사패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김순자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직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분 김순자 어르신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아, 순자 어르신이요. 예, 기억하죠. 10년 넘게 후원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여기에서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직원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작년에 한번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가족분이 오시면 드리려고 보관 중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손수건,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겉봉에는 미정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천천히 펼쳤어요. 미정아, 혹시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엄마는 늘 내가 미안했단다. 돈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주지 못해서 그래서 대신 누군가를 도우며 내 몫의 사랑을 전했단다. 엄마는 내 이름으로 세상에 손을 내밀었어. 그게 내가 몰라도 좋을 엄마의 비밀이었단다. 눈물이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복지센터 복도 끝 벤치에 앉아서 편지를 꼭 쥐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엄마의 진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엄마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어요. 그 마음이 매달 3만 원이라는 숫자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마음을 몰랐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복지센터 앞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햇빛이 아이들 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건 꼭 엄마의 손길 같았어요. 센터를 나오며 가방 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햇빛에 반사된 이름 김순자. 그 아래 흐릿하게 새겨진 내 이름 윤미정. 두 이름이 겹쳐 보였어요. 마치 하나의 마음처럼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는 늘 나에게 세상은 냉정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냉정한 세상 속에서도 엄마는 따뜻함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거실 불을 켜고 편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엄마의 필체 하나하나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살아있는 듯 느껴졌어요. 내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유언 같았어요. 나는 펜을 들었어요. 하얀 종이에 적었어요. 엄마, 이제 제 이름으로 시작할게요. 그 문장은 다짐이자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순자통장애라는 이름을 떠올렸어요. 엄마의 이름을 지키면서도 엄마의 뜻을 이어가는 모임. 통장 하나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엄마가 몸소 보여주었으니까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통장을 덮었어요. 이제는 그 안에 숫자보다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엄마의 숨결이 이제 내 하루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은행에서도 실수를 몇 번이나 했고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의 편지를 읽고 난 뒤부터 모든 게 흔들렸어요. 회사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도 창구 유리 너머로 마주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말이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김순자 어르신처럼 저축하신 분 드물어요. 라는 동료의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얼른 피했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그대로 소파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그 불빛 속에서 엄마의 손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손은 늘 거칠고 따뜻했어요.
나를 쓰다듬어 주던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나는 통장을 꺼내서 손으로 쥐었어요. 얇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엄마는 평생 이걸 붙잡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갑자기 너무 벅차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소리내어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공간이 조용할수록 엄마의 숨소리가 더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손끝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엄마가 웃으며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나는 어린 시절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고 엄마가 수저를 내밀었어요. 그 국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랐어요. 그 향이 코끝에 닿는 순간 눈을 떴어요.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다음 날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봤어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리엔 낙엽이 흩날렸고 노을빛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그 노을이 마치 엄마의 미소 같았어요. 따뜻하지만 다시는 잡을 수 없는 빛이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성심복지센터 강현수입니다. 어르신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쥐고만 있었어요.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나는 다시 복지센터로 갔어요. 현수 씨는 나를 보자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이거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에요. 그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기부 내역서와 함께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다음 달엔 윤미정 이름으로 자동이체 변경. 그 글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세상을 떠나기 전 나에게 모든 걸 넘겨주려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나에게 나눔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현수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나보다 오래 따뜻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편지를 꼭 쥐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가엔 피곤이, 입가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엔 이상하게도 작은 평온이 있었어요. 엄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 같았어요. 그날 밤 다시 통장을 열어봤어요. 자동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음 송금일 이번 달 30일.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돈을 멈춰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까?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변경 김순자 윤미정. 이름 하나 바꾼 것뿐인데 손끝이 떨렸어요. 엄마의 자리를 내가 이어받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잘했어, 미정아. 그 목소리에 눈물이 터졌어요. 나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해요.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조용히 내렸어요. 그 빗소리가 엄마의 대답처럼 들렸어요. 세상 어딘가에서 엄마가 듣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울음 대신 따뜻한 미소로 엄마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불 꺼진 방 안, 통장의 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그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불빛 같았어요. 그리고 그 불빛은 내 안에서 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엄마의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마지막 송금 내역이 눈에 걸렸거든요. 김도현.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 날짜가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노트북 대신 엄마의 공책을 펼쳤어요.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갚지 못한 마음이 아직 남았다. 마지막 3만 원은 그 아이에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그 아이라니 누구지? 손끝이 떨렸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인생에 얽힌 어떤 비밀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소를 따라 강릉 외곽의 한 마을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 갈매기가 몇 마리 날아다녔어요. 주소는 강릉 송정동 231-2 소망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하얀 벽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파란 십자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문을 밀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안쪽에는 낡은 난로와 커다란 십자가, 그리고 벤치 몇 개뿐이었어요. 한 남자가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김도연 씨 맞으세요? 그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순자 어머니 따님이세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걸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따님이 이걸 찾으러 오실 거라고요.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랬어요. 조심스럽게 열자 엄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히 엄마의 글씨였어요.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제야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글자를 읽어 내려갈수록 숨이 막혔어요. 엄마는 젊은 시절 한 아이를 외면했단다. 그 아이가 바로 도연이야. 그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저 미안하단 말만 하며 돌아섰지. 그때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저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어릴 때 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매달 3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보내는 이름이 김순자,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수십 년 묵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제가 이 교회를 세웠어요. 어머니는 늘 도연이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는 벽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순자 어머니 장학회라고 쓰인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 밑에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활짝 웃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엄마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엄마는 늘 돈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사랑을 나누느라 가진 걸 다 썼던 거였어요. 그 3만 원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용서의 편지였어요. 교회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 입자가 빛 속에서 반짝였어요. 그 속에 엄마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그 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김도현 씨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가 제게 꽃 한 송이를 건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맡기셨어요. 딸이 언젠가 이 꽃을 보게 되면 엄마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나왔어요. 꽃은 하얀 카네이션이었어요.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었죠. 그 꽃을 품에 안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마치 엄마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교회 벽을 붉게 비추며 세상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그만 마음 놓으세요. 당신의 마음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갈매기가 낮게 날았어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3만 원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의 뜻을 제 방식으로 이어가기로요. 순자통장회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매달 3만 원씩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불빛이 될 수 있도록요. 그게 엄마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라떼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 만든 문서 하나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순자통장회. 엄마의 이름을 걸고 만든 아주 작은 기부 모임이에요. 노트북 옆에는 엄마의 낡은 공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필체는 여전히 그리웠고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그 문장은 아직도 제 마음 한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걸 보며 뭐라고 하셨을까요? 괜히 그런 걸 만들어서 힘들게 왜 하니? 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웃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회원 윤미정. 금액란에 3만 원을 적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엄마가 남긴 흔적을 그대로 이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숫자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연과 마음이 들어 있었죠. 그날 이후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10년 동안 매달 3만 원씩 기부하셨대요. 그걸 이어가고 싶어요. 처음엔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은행 후배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팀장님, 저도 가입할게요. 저희 엄마도 그 이야기 들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입소문이 났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신청 메일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어머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금은 순자통장의 회원이 10명을 넘었어요. 우리는 매달 정해진 날 각자 3만 원씩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해요. 도움을 받은 아이들은 짧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가가 시큰해져요. 오늘은 새로운 회원 등록 명단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마지막 칸을 채우려던 순간 문득 엄마의 이름을 한 번 더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명예회원 김순자. 그리고 작은 하트 하나를 그려 넣었어요. 창밖으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햇살 속 먼지가 천천히 흩날리고 커피잔 위로 얇은 김이 피어올랐어요. 노트북을 덮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 라떼 한 모금을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고 마음은 여전히 외롭지만 누군가를 향한 작은 손길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통장에는 3만 원이 찍히고 있을 거예요.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증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 또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주는 다리, 그리고 저에게는 엄마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 바람이 엄마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이제 그 마음 제가 계속 이어갈게요. 그날 저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따뜻한 햇살 속에서 엄마의 미소가 스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엄마의 통장, 이제 제 이야기로 이어질 거예요.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